계세요. 관장님 빠져나오세요. 가운데 계십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드리세요. 박성문 의원이세요. 자, 우리 이기태 대표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자, 아마 절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우리 집회에 고정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 전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문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중국 우한 괴질 때문에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우리 태극기 집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규택 선배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제가 막 올라온 김에 그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저번 4.15 선거에서 우리 애국 세력이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더구나 저는 대구에 직접 출마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아주 이 나이에 제가 참 어렵게 출마를 했는데, 심지어 우리 박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서조차도 죄송한 말씀이죠.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탄핵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곽성문 네가 와서 떠들고 다니느냐. 이건 전부 2번 찍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당 이름이 왜 됐든 간에 왜 와갖고 이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억울한 거 알고 감옥소 갇혀있는 거 다 아는데 우리 그거 잊을만 했는데 네가 와서 또 왜 이걸 갖다가 아픈 상처를 해집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승민이 하나 정리했잖냐. 그러면 안 됐나봐.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안 되잖아. 유승민이는 당연한 거고 유승민이 하나 정리한다고 이게 대통령 탄핵이 그냥 없던 대로 되고 모든 게 없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승민이 뒤에 숨어가지고 실제는 김무성이 고문하면서 모든 기획을 했던 놈이 조영이라고 있는데 그놈이 지금 출마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조영이가 뭐를 했느냐. 헌법재판소에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놓고 물론 소추위원들이 있지요, 민주당에. 그런데 이쪽 그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이 새누리당이죠,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혹시 헌재 재판관들이 그거 기각시킬까봐 매일같이 헌법재판소 꼭 연방 그 음식점에서 민주당 변호사들하고 올려가지고 돌아다니는 놈하고 조영이에요. 여기 서석구 변호사님은 대통령 변호인단에 포함돼서 대통령 구명하려고 노력하셨지만은 그 조영이는 새누리당 의원이면서 그 옆 동네에 가서 그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그 아지트에 따라 연락거리면서 대통령 탄핵시켜 달라고 한 놈이 그 조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영이 그 놈 좀 정계 퇴출시켜달라고 출마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얼마 준지 압니까? 2,000표도 못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대구가 미쳤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선거를 거치고 나서 우리 우파 시민단체들이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이리저리 뿔뿔이 태극기 집회가 몇 군데 사로에도 6군데 7군데에서 열리는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뭔가 한번 합쳐서 우파들의 힘을 한번 모아보자. 두 번째, 우리가 홍보가 너무 안 된다. 대구에 가서 제가 한 달 동안 선거운동하면서 느낀 게 박근혜 대통령 잘한 게 뭐 있노? 잘한 거 없다며.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한다. 대통령이 왜 억울하게 됐는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했다. 이 미래재단이 어떻고 K스포츠가 어땠는데 이렇게 뒤집어 씌웠구나. 홍보가 안 됐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박근혜 뭐 리더십도 없고 그냥 무능하니 그랬잖아. 그래서 하덕도로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 무능하다고 대통령 쫓아냅니까?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는 노력이 우리 부족했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태극기 들고 흔들고 행진하고 우리끼리 말하자면 우리끼리 할렐루야만 부르고 야 오늘 대통령 또 구했다 그러고
집회로 우리가 인식이 됐다. 그게 좌파들의 공작이고 언론 조작이었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몇 가지 우리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4.15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디지털 부정선거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끄집어냈습니다. 이건 뭐냐? 현장에서 표박 갇히게 하는 것을 잡은 정도가 아니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해서 내놓은 수치를 딱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야. 사전투표에서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63%이고 2번 지지율이 대충 37%인데 그 숫자가 서울, 경기도, 인천 세 군데에서 똑같이 63대 36이라는 숫자가 딱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전 투표에서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의 비율이 관내 투표를 100으로 봤을 때 관외 투표가 39%를 차지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 처음부터 사정선거에 표를 조작해놓고 그냥 맞춘 거라. 그리고 많이 나온 것처럼 만들려고 홍보하고 막 그냥 사전투표해야 된다 그러고 막 동원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번 미통당 당 대표라는 작자도 나와가지고 사전선거 하라고 막 그냥 또 다닙니다. 이걸 누가 밝혀낸? 젊은 애들이 밝혀냈던. 그리고 이 젊은 애들이 밝혀낸 그 단체가 우한갤러리라고 올해 연초에 중국 배질이 발생하자마자 이 중국 배질을 우리가 한번 규명하자고 만드는 모임이 우한갤러리인데 걔들 많은 사람들이 이 4.15가 디지털로 중국 이 해커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조작된 컴퓨터 부정선거라는 걸 밝혀내서 젊은 애들이 이른바 친북 시위, 블랙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감안해서 저도 그 한 일원이 돼서 단합을 통일을 해야지 우파 시민단체 통합을 좀 노려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6월 4일날 연석회의가 열리고 6월 8일날 한 70여 개 유튜브까지 포함해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우파 통합 말하자면 발기인 대회를 열고 다행히 이번에 부정선거를 열심히 앞장서서 떠드는 민경욱이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태극기 집회가 합쳐지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태극기 이 집회를 하시는 이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저마다 내가 잘나서 나는 그래도 왕년에 내가 뭘 했고 말이야 별도 달았고 뭐 이래가지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경욱이라는 친구가 하나 나왔으니까 민경욱이를 중심으로 다 우리 한번 밀어줍시다. 그런데 민경욱이가 63년생 우리 나이로 만 57세예요. 잘 됐다. 민경욱이 57세니까 이제 나이 60 이상 우리 단체장들 뭐 연사 뭐 간부들은 다 고문으로 물러나고 민경욱이 이야 젊은 애들로 한번 이걸 뭉쳐보자. 이렇게 해서 민경욱이를 상임 대표로 하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드디어 7월 8일날 아주 정말 이 발족을 공식으로 했습니다. 해서 바로 여러분들 저 뒤쪽에 서초역 4번 출구로 나가는 대법원 정문 바로 맞은편 쪽에 오늘도 집회가 지금 2시부터 저쪽도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저는 알다시피 박바입니다. 자랑스러운 박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뭐 정치하기 전부터 안지가 벌써 27년째 좀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저는 가까운 친구이자 저는 박바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이 우리하고 이렇게 합치면서 조건을 몇 가지 달았습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을 좀 당분간 안 하는 거로 좀 해달라. 두 번째, 태극기도 당분간 좀 들지 말아달라. 왜냐? 이게 마치 털딱들 노인네들 경상도 차림의 노인네들 모임처럼 좀 당분간 태극기도 좀 또 그 다음에 애국가도 사절이 너무 길다. 이 더운 여름에 애국가 사절 하기 힘드니까 애국가 1절만 부르게 해다오. 그 대신 애국가를 여러 이 기회 때마다 계속 음악을 틀고 노래를 하는 대로 하자. 이 크게 세 가지 조건인데 저희들이 수락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태극기를 내렸느냐? 오케이.
젊은 애들이 와야 되는데 태극기는 소중한 대한민국 국기 다 아는데 이 태극기가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는 그것도 또 태극기에 대한 하나의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당분간 태극기를 내리고 이 피켓을 내기에 들지하다. 그리고 탄핵을 내릴 이유는 4.15 부정선거 오케이 들어놨다 칩시다. 지금 대법원이 3개월째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예년 같으면 본래 6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쯤 재검표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선관위에 있는 표 갖고 와서 양쪽 참관인 가운데서 표 개표하면 되는 건데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이런 얘기했죠. 180일 이내에 선거법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건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 재판 진행을 따라서 하는데 전국 지금 139개 지역에서 당선 무효 소송이 벌어져 있고 이게 부정선거라고 완전히 논란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 이런 검토 제출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미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를 대법원을 통해서 법적인 투쟁을 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들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가운데로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제2의 4.15가 돼야죠. 자, 그런데 자우가 이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게 드러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안이 뭐냐. 뭐 재선거하자 그래 누가. 여러분 재선거해가 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선거하자 그러면은 저 개표하는 밤에 야반 도주한 사람 있죠. 개표하고 있는데 당대표 그만두고 도망간 황모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마 다시 나타날걸요. 재선거하면 다시 돌아가서 지가 당대표로 공천도 하겠다고 나올 건데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재선거합니까? 부정선거로 드러난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죠. 4.19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뭐 재선거는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규명을 해가지고 내리는 결론이나 탄핵 무효를 주창해서 하는 결론은 똑같이 문재인을 끌어내릴 거니까 오케이 일단 젊은 애들 너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케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아래 위로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블랙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임 자체가 즉 태극기가 사라지고 대통령 탄핵이 원천 무효라는 이게 주장이 사라지고 그게 안타까워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주장에 100% 동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 탄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연설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애들로 다 하고 60대 이상은 다 우리가 지원하는 고문로 물러났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그러면 저는 올라가서 블랙 시위하는 젊은 애들에게 결국 지금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결국 16년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12월 9일날 62명의 배신자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때부터 대한민국 공산화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경과 겸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주제에 제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4.15 부정선거도 하시고 규탄하시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추모가 모자란 점도 아시고 문재인 정권도 타도하시라고 외치시고 저도 저쪽에 그 국민투쟁본부에 상임 고문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만 기회에 닿을 때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뭐 서로 이렇게 응원하면서 투쟁을 같이 해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시민도 건강하십시오.